자, 안녕하세요. 무학여고 학생 여러분, 홍수봉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론 이론을 하겠습니다. 영상은 잘 봤었죠?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좀 더 느껴지죠?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쵸?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입론, 교차조사, 반론, 결론을 어떻게 하는지 이론을 배울게요. 자, 먼저 교과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58쪽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필기했었죠? 위에까지는. 자, 쟁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쟁점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투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토론을 하다 보면 팽팽히 맞서서 다투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다툴 지점에서 쟁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꼭 다루어야 되는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문제 해결 방안 효과 이익이 정책 토론의 쟁점이에요. 한번 볼게요. 문제는 이 토론이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만큼 필수적이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예를 들게요. 지난 시간에 든 교복. 자, 교복 자율화를 해야 한다. 문제는 교복 때문에 지금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학생들이 개성이 파괴되고 전체주의적이다. 이거 심각하다. 반대. 아니다. 우리 교복 편하게 잘 입고 있고 그렇게 인권 침해 심하지 않다.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팽팽한 찬성 측은 심각하다. 반대 측은 아니다.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 지금 찬성 측이 제기한 주장인 교복 자율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지 보는 거예요. 자율화만 하면 이 문제도 해결된다. 인권 증진할 수 있고 개성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자율화 우리가 실행할 수도 있다. 찬성 측이고요. 반대 측은 아니다. 교복 자율화해도 인권 증진 안 된다. 똑같다. 그리고 자율화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뭐 법적으로 안 된다. 규칙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효과 이익은요. 효과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 이건 경제 논리예요. 야, 찬성 측은 교복 자율화하면 이렇게 이득이 많다. 라고 얘기하고 반대 측은 아니다. 자율화 해봤자 손해가 더 크다. 라고 얘기하겠죠. 요게 필수 쟁점 세 가지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입론 때 꼭 다루어야 되는 쟁점이에요. 그럼 그 쟁점을 어떻게 구성하여 말을 할까요? 그게 논증 구성입니다. 쟁점은 하나의 내용적인 지점들이라면 논증은 이제 각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서 말을 해야죠. 자, 그러면 논증은 어떻게? 3단 구성, 주장, 이유, 근거. 배웠죠? 1학기 때 서술형 시험 얘기하면서 분명히 알려줬어요. 주장이야 쉽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주장하면 돼요. 근데 이유와 근거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잘 볼게요. 이유는 주장을 정당화하고 당연하죠. 근거가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근거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입니다. 즉 이유를 통해서 주장과 근거가 이어지는 거죠.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학습지로 갈게요. 학습지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입니다. 학습지 3페이지에 보면 입론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장, 근거, 그 사이에 이유, 그리고 전제라는 것도 하나 나오죠. 말 그대로 주장은 이유로 뒷받침하는 모든 진술, 그렇죠? 근데 하위 주장이란 말고 주요 주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주장은 주요 주장을 가리킵니다. 하위 주장은 주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 주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거 봐야지 이유와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하위 주장이란 말 거의 안 쓰고 그냥 이유라고 쓸게요. 그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이론, 즉
논리적 근거가 이유라면 근거는 뭐라고? 사실과 데이터라고 해요. 사실과 데이터가 근거죠. 알겠습니까? 엄청 뭐 많죠. 뭐 원전, 논문, 학설지, 교과서, 사종 등등, 기억, 에피소드, 권위자 등등등 이것들이 다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전제, 교과서에 안 나와 있죠? 전제란 무엇이냐? 이유와 주장을 이어주는 보편적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동의하는 원칙이라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우리 교과서 예시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에 논증 구성의 예시가 나옵니다. 주장,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주장은 해야 한다 라고 나옵니다. 해야 한다. 그렇죠. 이유는 일반적으로 때문이다. 그렇죠. 요일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요일제를 시행하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어떻게 내가 널 신뢰해? 믿어? 그래서 너는 못 믿겠지만 보고서는 믿겠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쵸,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믿을만 하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아까 학습지에 나왔던 전제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전제는 뭘까요? 여기서 전제는 대기 오염을 줄여야 한다 입니다. 보기 쉽게 펴고 싶은데 펴지지가, 네, 오케이.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기 오염을 줄여야 하는 것 자체는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얘기도 안 했어요. 다들 합의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저는 나쁜 공기가 좋아요, 오염된 공기 맛있지 않아요? 아, 그럼 전제가 깨지고 토론할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반대편이 되는 거죠. 거의 토론 자체에서 벗어나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제는 다들 합의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도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논증 했으니까 입론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우리 지금 입론에 대해서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론은 필수 쟁점을 세 가지 문제, 해결 방안, 효과, 이익을 논증, 즉 주장, 이유,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교차조사 갑니다. 학습지 4쪽이 되겠네요. 자, 교차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영상 보니까 난리 났죠. 막 서로 싸우고 막. 좋은 교차조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교차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핵심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토론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론은 말 잘하면 이긴다. 아닙니다. 토론은 말을 잘 들으면 이깁니다. 잘 들어야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을 찾고 그걸 공박해갖고 이기죠. 내 말만 계속 하면 그거는 안 돼요. 내 말을 계속 한다고 상대방이 승복하지 않아요. 일단 들어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차조사의 제일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교차조사는 입론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차조사자가 질문하다 보면 막 반박의 욕구가 솟구치거든요. 아, 저거 반론하면 딱인데 지금 참아야 합니다. 참으세요. 여러분, 교차조사자는 질문자일 뿐이에요. 특히 입론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고 새로운 내용 제기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상대방 말을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 교차조사자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말했던 메모하며 들으세요. 그냥 메모를 열심히 하면서 계속 메모하면서 듣고
그 중에 핵심적인 상대방의 허점을 공박하는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즉, 교차조사는 상대방의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 입론 건물의 틈새와 허점을 찾는 거죠. 그럼 선생님, 교차조사사가 열심히 틈새와 허점을 찾으면 반박은 누가 해요? 그 뒤에 반론자 있잖아요. 교차조사 끝나고 반론자가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토론이 앞에서 전 시간에 경쟁적 말하기라 그랬죠. 그렇죠. 찬성 측, 반대 측은 경쟁을 해요. 하지만 같은 팀 내에서는 엄청나게 협동을 해야 돼요. 입론, 교차조사, 반론, 결론자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게 글씨가 날아가네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팀.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바꾼 거 알겠죠? 지난번 1학기 때 하던 프로그램이랑 좀 달라졌죠? 그래서 글씨 쓰기 힘들어요.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팀워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차조사자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면 돼요. 질문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러면 반론자가 땡큐 하고는 열심히 반론해 줄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 팀을 믿어야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교차조사의 질문들은 논리적 흐름을 가져야 하고요. 중요한 거, 날카롭지만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해야 한다. 밑에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활발하고 호전적 교차 질문 방법보다는 때때로 유도 질문을 함으로써 이기는 경우도 많다. 사실 지난번 그 영상의 교차조사 상황에서는 너무 둘 다 열받아서 막 호전적이었죠. 이겨야지. 난 지면 안 돼. 그것보다 차분히 유도신문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교차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질문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여러분, 입론이 주장 이유 근거였죠. 그러면 교차조사도 주장 이유 근거를 의심하세요. 자, 일단 근거 의심, 증거 의심하죠. 출처. 그거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혹시 뭐 네이버 검색에서 대강 뭐지 지식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뢰성, 믿을 수 있어요? 그거? 연구소가 표본 추출 타당하게 했나요? 설문조사 믿을 수 있어요? 뭐 정확성, 이거 숫자 정확해요? 그리고 이유의심, 이유는 이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오류, 그거 혹시 너무 일부 사례를 확대 과장한 거 아닙니까? 성급한 일반의 오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제에 대한 공격,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 전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에 대해서 질문해버리고 그걸 깨부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장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꼭 그렇게 주장해야 돼요 라고 의심하고 질문 던질 수 있죠. 또 하나 교차조사자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시간 조절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영상 보다가 쟤는 말을 끊냐? 라고 생각한 적 없었나요? 맞죠? 교차조사자가 여기까지 들을게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하고 말을 끊죠. 토론에서 기본이 예의 중 하나가 상대방이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차조사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뭐 3분, 5분 이런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질문 짧게 했는데 저쪽에서 대답을 3분 했다. 그럼 나 질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차조사자가 대답을 차단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됐고요.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예의 바르게 해야죠. 자,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은 짧고 간결하고 긍정적으로, 그렇죠? 이거 네, 중요합니다. 질문이 길면 그 상대방 입론자가 못 알아들어요. 질문 짧게 단계적으로 연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교차조사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럼 입론자 대답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일단 모른다고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모르면 빨리 몰라요.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하면 돼요. 괜히 모르는데
내 생각 막 넣어서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실수 나오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대답은 웬만하면 구체적이고 명확, 간결하게. 그냥 묻는말에만 정확히 대답하세요. 괜히 중원보원 길게 얘기했다가 꼬투리 잡히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럼 좋은 교차조사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 사례는 여기 학습지에 이렇게 글로 제시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찬성 측 입론자께서는 교실 내 CCTV 설치 목적 중 하나가 학교 폭력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학교 폭력은 어디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폭력은 학교 내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사람이 많은 개방적인 장소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적은 후미진 장소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적은 후미진 장소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교실은 개방적 장소입니까? 후미진 장소입니까? 개방적 장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은 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개방적 장소인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어때요? 교차조사 되게 잘하죠? 자, 어떻게 잘했는 것 같아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구체적이고 간결한 짧은 질문을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연쇄적으로 탁탁탁탁 제시함으로써 유도신문을 하고 그래서 차분하게 상대방의 모순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한 거죠. 마지막 반대측 질문에 대해서 찬성 측은 과연 할 말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반대측 반론자가 열심히 반박을 하면 되겠죠. 자, 교차조사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학습지 5쪽 반론입니다. 반론은 반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화적 증거. 그러니까 뭐 예시 중에서 너무 일부의 예시만 제시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단언, 주장만 열심히 하고 증거 없을 때. 그리고 편견이 있는 출처. 이거 혹시 지라시 아닙니까? 이거 지라시 같습니다. 날짜. 그렇죠? 지금 2020년인데 막 1990년 자료 가지고 와갖고 막 얘기한다. 그러면 공격할 수 있죠. 너무 지난 날짜라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참고 문헌이 모호하거나 인과성이 없거나 불이익이 더 많은 것을 반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반론은 입론의 반대라 생각하면 돼요. 필수 쟁점이 뭐였죠?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아니에요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반론할 때의 팁은 이것도 중요해요. 잘 듣고 결국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 입론도 잘 듣고 우리 측 교차조사를 잘 듣고 그리고 생각을 잘 해서 반론을 하면 되고요. 쟁점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잡지 말고 균등하게 하되 또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 안 되고요. 우리는 입론이 아니고 반론자니까요.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시 한번 토론은 입론, 교차조사, 반론, 결론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면 돼요. 물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죠. 나 이 얘기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근데 자기의 욕심보다는 팀 전체의 팀워크를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요약, 정리, 강조. 즉 이것도 계속 잘 들어야죠. 앞에서 했던 모든 거를 정리하면서 강조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있잖아요. 강조할 때 배심원에게 설득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심원에게 깊은 인상을 설득력 있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론을 열심히 하는데 이거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찬반 토론에서는 하다가 저 팀 너무 잘해서 저 생각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서 전 지금부터 반대측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 결국 목적은 누구를 설득하는 겁니까? 바로 배심원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럼 배심원에게 깊은 인상 중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관용 표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뭐 명언 인용,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멋있네 라고 결론을 내어주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 다 했으니까 기본적인 토론 태도 한번 볼게요. 토론 태도와 토론에 대한 발언 방법 보겠습니다. 일단 토론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주의를 받고 감점을 받는다는 것들 볼게요. 상대 존중하지 않거나 예의를 안 지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말 끊으면 절대 안 되겠죠? 단 언제만 교차조사자가 시간상 말을 끊을 때만 가능합니다. 감정적 대응 당연히 안 되고 시간도 과도하게 초과하면 안 되겠죠. 사회자가 법입니다. 사회자 진행에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모둠 활동 시 모둠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감점이 되죠. 수행평가할 때 특히. 그리고 배심원으로서 경청하지 않거나 공정한 평결을 내리지 않으면 감점이겠죠. 그리고 발언 방법. 우리 토론할 때 야, 너 이러면서 토론 안 하잖아요. 공식적 말하기고요. 친구가 있다고 해도 친구도 토론자인 상황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해야 돼. 시작할 때는 홍수봉 토론자입니다. 끝났을 때는 이상입니다. 끝났을 때는 왜 이상입니다라고 할까요? 아까 앞에서 봤죠? 말 끊을 수 없다. 근데 내가 뭐라고 쭉 말하고 가만히 있어요. 말 끝났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해. 끝났나? 뭐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하고 끊어줘야 다음 사람이 진행을 하겠죠. 상대방 호칭 시에는 친구라도 000 토론자께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제일 중요한 토론 태도는 뭐라고요? 바로 경청. 경청이 중요합니다. 경청이 제일 중요한 토론 태도예요. 별표 크게 쳐놓으세요. 자, 토론의 평가는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토론 이론 수업 다 했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과서에 실린 동물 실험에 대한 토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할 건데, 교과서에 있는, 자, 봅시다. 교과서 같이. 교과서 어디 있냐면, 쭉쭉 내려서 이론 끝났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은 금지해야 하는가? 라고, 그쪽이죠. 자, 361쪽부터 나와 있는 요 글 다 읽어 오시고요. 또 학습지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입론교서 형식 뒤에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던 반론이 있어요. 요 반론도 다 읽어 오세요. 온라인 수업 여러분, 선생님이 최대한 짧게 만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1학기보다 많이 짧아졌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어왔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해야 됩니다. 읽어오지 않으면 수업을 못해요. 그리고 혹시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수업이라도 읽어왔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할 거니까 반드시 다음 시간 전까지 교과서 학습지 글 읽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 이론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수업에서 봬요. 여러분 안녕.